지금까지는 행정법의 개략적인 거를 우리가 다뤘고, 이제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갈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교재를 보기 전에 항상 해당 강의에 관한 보충 자료를 먼저 읽어두는 게 유리할 거예요. 왜냐면 해당되는 단원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배경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충 자료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읽고 해당되는 교재를 읽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일단은 지난 시간에 행정법은 뭐다? 행정법은 국민의 권리구제에 관한 학문이다. 그래서 권리구제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행정을 다루는 이유가 뭐냐? 행정과 권리구제. 여기 보충 자료를 보면은 광의행정, 광의는 이제 넓은 의미의 행정이죠. 좁게 말한 행정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루게 된 행정이고, 이거는 당연히 사법심사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된다라는 전제예요. 근데 이와 구별될 게 이제 더 중요한 게 통치행위인데, 통치행위는 사법심사를 배제한다. 이 사법심사는 뭐냐? 사법심사는 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법부가 심사하는 그걸 쉽게 말하면 재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행위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행정법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연구하는 학문인데, 어떤 영역, 즉 통치행위는 아예 처음부터 재판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법적 시각에서 볼 때는 대단히 이례적인 작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치열하게 논란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도 국어적 의미와 이제 법률 용어가 다른 걸 일부 예를 들었는데, 여기도 이제 그게 나오죠. 진짜, 가짜, 이걸 갖다가 진짜 계열이 실질적, 그 다음에 진정, 이런 말을 쓰고, 가짜 계열이 형식적, 그 다음에 부진정, 외견적,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이 실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내용이라고 이해하는 게 쉬워요. 실질은 왜 검사들이 습관적으로 쓰는 말 있죠. 실체적 진실 발견. 이 실체라는 게 이제 실질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건의 실질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체적 진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 바로 이제 좀 이따가 다루게 될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이거는 주체에 따른 게 아니라 성질 내용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이건 실질이 진짜 행정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적 의미의 행정은 뭐냐면, 이거는 실질은 행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실질은 행정이 아니고 입법 사법인데, 다만 이게 왜 형식적 의미로 행정이라고 하냐면, 이건 행정 주체가, 행정기관이, 행정부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가짜, 실제, 진짜 행정은 아니지만 주체에 따라서 형식적으로나마 행정으로 부른다라고 이해하면 될 거예요. 실질적 법치주의는 진정한 법치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행정통제 강화, 결국 궁극적으로 권리구제 확대죠. 이게 진정한 법치주의는 국민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을 통제하려고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정권이 있었죠. 바로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공권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치주의 이런 걸 강조하는 게, 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거는 이거는 사이비 법치주의예요. 진정한 법치주의는 행정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사전에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사후적으로 권리구제를 넓게 인정하겠다. 이게 진정한 법치주의거든요. 근데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이런 정권에서는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죠. 변질된 법치주의, 법률 만능주의라고 그러죠. 행정 통제는 완화하고 국민에 대한 준법만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이비예요. 이거는 행정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부 어땠어요?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그죠? 행정 통제는 완화되고 권리구제는 또 축소되는, 이건 완전히 변질된 사이비 법치주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 당사자수는
이거는 이제 그 진정한 당사자 소송이죠. 공법상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이거는 실질은 항고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 소송이라는 말을 쓰기는 쓰는데 실질이 항고이기 때문에 이건 가짜 당사자다. 이래서 형식적 당사자. 그 다음에 경찰 개념은 구급소송생은 몰라도 돼요. 이건 강론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 경찰은 이것도 내용에 따른 거죠. 범죄 예방 제지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에요. 물론 이제 경찰도 수사권이 있죠, 지금은. 옛날에 수사권은 없었지만 수사를 했었죠. 근데 그 사전에 범죄 예방하고 제지하는 게 이게 경찰의 원래 작용이죠. 그 다음에 사후에 범죄가 저질러진 이후에 수사 체포하는 거, 이거는 실질이 사법입니다. 실질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도 실질은 행정행위가 아닌데 항고소송 대상을 인정하기 위한 필요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행정행위로 인정해주자라는 논의인데 결론은 어때요? 학설도 그렇고 판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진짜 가짜 계열의 이제 진정 부진정이 있죠. 진짜 소급표냐, 가짜 소급표냐. 소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소거든요. 과거로 법적 효력이 그 법률 제정 개정되기 전에 진짜 과거에까지 적용되어 미치는 거를 진정 소급이라고. 부진정 소급은 진짜 과거가 아닌 현재 미래는 과거가 아니죠. 그 과거가 아닌 현재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부진정 소급이라고 하고, 또 진정 입법 부작위, 부진정 입법 부작위, 이거는 이제 행정 입법에서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정 일부 취소소송, 이거는 이제 행정행위 부관에서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단체 소송이냐, 가짜 단체 소송이냐. 그럼 단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단체 이외의 이익, 아까 얘기했죠? 단체 소송, 민중 소송, 이런 것들은 기관 소송, 이거는 공익을 대변으로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공익을 대변하려면 단체 이외의 이익을 대변해야 이게 진짜 취지에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는 이제 이건 단체 소송에 실질에 부합되지 않는 거라 그냥 편의상 단체 소송이라고 쓰지만 이건 가짜다 그래서 부진정 단체 소송. 그 다음에 애견적, 이건 겉으로 보기만 입헌군주정이지 실질은 어때요? 절대 군주정. 과거에 그 전체주의 국가, 절대 왕정, 프랑스 18세기 같은 그 절대 왕정이나 히틀러, 치하에 이런 경우를 이제, 히틀러는 이제 왕은 아니었구만. 그래서 루이 14세 뭐 이런 절대 군주정 요 당시에 썼던 거라 요거는 오늘날에는 별로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 정도 이제 기본적인 배경을 갖고 교과서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 자체에 대한 관심은 없기 때문에 그 행정이 뭔지에 관한 걸 싹 그냥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나마 최근 7년 중에 이제 지방직 7급에 딱 한 번 출제된 게 요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출제 빈도는 많이 떨어진다는 걸 감안하고, 자, 좀 전에 설명했지만 그 형식적 의미는 그 주체에 따른 거라 그랬죠. 각 기관에 분배된 권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용이 국회 입법부냐, 아니면 행정부냐, 아니면 법원의 사법부의 권한이냐,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서는 그 누구 권한인지 모르면 형식적인 의미의 행정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교재 보면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제도상 행정이라 그러죠. 법에 의해서 행정부에 부여된 거예요. 그 주체가 행정부, 내용하고 관계없어요. 하여튼 어떤 내용이든 행정부가 하는 모든 작용은 형식적으로는 다 행정에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내용이 어찌됐든 간에 입법부인 국회가 하는 모든 거는 다 형식적 의미에는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용을 묻지 않고 법원이라는 사법부가 하는 일체의 거는 다 형식적 의미의 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누구 권한이냐만 알면은 이거는 되게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행정, 이건 이론상 행정인데 진짜 행정인데 이거는 뭐
더 이상 알 바가 없어요. 그 유형만 여러분들이 다뤄보면 될 거예요. 그 양자 관계는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 의미 행정하고 실질적 의미 행정이 일치하는 게 아니고, 형식적 의미 행정에는 그 실질적 의미 행정도 있지만 입법, 사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행정입법, 이건 단어가 답을 다 주죠. 행정과 입법, 그러니까 뭐 행정이 입법한다.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냐? 행정이죠. 형식적 의미 행정. 근데 실질은 뭐냐? 입법이다. 이건 단어가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도 10개 없죠. 행정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체는 행정이니까 형식적 의미 행정. 심판작용은 이건 사법작용이잖아요. 심판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실질은 사법. 이렇게 단어가 답을 다 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 행정은 행정부만 하는 게 아니고 입법부나 사법부도 실질적 의미 행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사례는 좀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의 개념적 징표. 징표라는 말도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잘 안 쓰는 용어를 불필요하게 이제 법률 용어로 많이 쓴다 그러는데, 뭐 이런 거에 주눅들 거 없어요. 징표, 특징, 행정주체가 하는 것이다. 이게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적극적, 능동적, 미래지향적 사회 형성 활동. 이 형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든다라는 거죠. 만드는데 뭘 만드느냐? 정책 결정, 가치 창조 이런 것들인데, 자, 이런 의미보다 법률 용어로 쓰는 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 관계, 즉 권리의무 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것을 형성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더 중요한 개념인데, 그거는 뒤에서 그 의미에 관해서 다시 살펴보기라고. 여기는 이제 국어적 의미하고 같은 의미로 쓰고, 그 다음에 계속성과 통일성. 그거에 비하면 사법은 어때요? 소극적이죠. 수동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행정은 그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 수동적으로 민원 해결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문제가,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어때요? 어떤 제도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해서 그런 사태가 오는 걸 미리 막기 위한 정책을 갖다가 개발한다든가 집행하는 이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행정부예요. 근데 이 사법은 어때요? 소송 제기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판사가 굉장히 국민의 권리에 관심이 많고 성격이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다. 그 신문 기사를 통해서 어떤 억울한 피해를 당한 국민의 그 사안을 알게 됐어요. 그런다고 해서 어때요? 그 당사자가 권리를 구제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판사가 재판을 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형사문제도 마찬가지죠. 형사문제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만 비로소 어때요? 형사재판이 열릴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판사가 어때요? 저 살인마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검사가 기소도 안 했는데 자기가 피고인을 갖다가 직접 잡아다가 법정에 앉혀놓고 지가 사형 선고를 내린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사법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거다. 근데 최근에 이에 반하는 행위가 나타났죠. 이렇게 수동적이어야 될 사법작용, 이걸 갖다 범죄 수사 체포에 가는 게 되는 거를 검찰이 어때요? 검찰이 고발하도록 이 사주했다는, 아직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런 의심되는 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사법의 소극적, 수동적 성격에 반하는 행위죠. 이거는. 자, 그 정도고, 그 다음에 법 선언작용. 법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을 해석해야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법에 관한 거를 법 선언작용이다라는 거, 이것도 뭐 무리해서 외우려고 할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적극적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법률 용어하고 일반 용어가 다른 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보충 자료를 볼까요? 그 국어적 의미로는 뭔가 좀 낯가림하거나 뭐 쭈뼛거리고 망설이고 뭐 이런 게 소극적이죠. 적극적인 거는 뭐 굉장히 외향적이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소극적인 게 침해 배제, 방해 배제, 침해 배제, 방해 배제 이런 의미로 소극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권력 분립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떤 적극적인
그 원리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를 막자라는 소극적인 거지, 권력 분립 이 자체로 뭐 공공복리를 갖다 도모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소극적 침해 예방, 그죠? 침해 배제, 이런 말이 소극적인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고, 평등권, 평등원칙, 이것도 소극적 차별금지지, 소극적으로 나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라, 부당한 차별을 막아달라라는 예방, 뭐 이런 거지, 적극적으로 쟤랑 똑같이 대해달라, 적극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해달라, 이런 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유권도 마찬가지. 자유권도 침해 배제, 다른 말로 내가 갖고 있는 자유를 방해하지 말아달라. 침해 방해 배제 청구권을 얘기하는 거지, 뭐 적극적으로 뭐 달라, 이게 자유권이 아니죠. 그럼 자유권은 쉽게 말하면 그 자유를 갖고 있는 자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유권의 대표적인 게 재산권인데,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함부로 뺏지 마라, 함부로 세금으로 뜯어가거나 강제 수용해서 뺏지 마라. 이거는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죠. 근데 갖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 이런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자유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보면 거주 이전의 자유도 마찬가지죠. 좀 좋은 동네로, 주거 여건이 좋은 동네로 이사 가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요.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런 경우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뭐 거의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뭐 거주 이전의 자유에 해외 여행의 자유도 포함되거든요. 해외여행 갔다 와. 너 그 자유가 있으니까. 돈이 없어. 그럼 돈이 없는 사람에게 해외 여행의 자유를 준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럼 이 무산계급들, 재산이 없거나 이런 무산자들에게 필요한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뺏지 말라. 이거는 공허한 거고, 뭐 뺏길 게 없는데 뭐 뺏지 말라는 거 무의미하죠. 나에게 빵을 달라. 나 지금 먹을 그 식량이 없으니까 쌀을 달라. 나 지금 잠잘 공간도 없으니까 나에게 주거를 마련해 달라. 나 지금 생활비가 없으니까 생활비를 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수익권이라 그래요. 그 오른쪽에 동그라미 상이 있죠. 수익권. 국가적 행정주체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1편에서 다룰 건데 행정개입 청구권하고, 결과제거 청구권은 이제 4편의 권리구제에 다루는데, 얘는 다 적극적인 내용을 주장하는 적극적 공권이고, 그 다음 참정권은 이제 이거는 뭐 7급 수험생은 알아야 되겠지만, 9급 수험생은 몰라도 상관없는데 교양으로 알아두는 것도 의미가 있죠. 참정권은 적극적이라고 안 하고 얘는 능동적, 주권자로서의 능동적 권리다, 능동적 공권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법률의도 이것도 어때요? 그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지 말라라는 정도의 소극적 통제예요. 이거는 이제 국어적 의미하고 같이 보는 거죠. 따라서 이건 권력분립상 당연히 허용되는 거기 때문에 행정의 전형이 다 적용돼요. 그 행정 어떤 작용도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건 소극적이면서 최소한의 요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법률 위반은 어떤 행정작용을 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다.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행정작용을 만약에 국회가 마음먹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도록 행정을 마비시킬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전 영역에 다 적용되면 권력분리 위반이기 때문에 일부 영역에만 적용되는데, 그럼 일부 영역에 어떤 영역에 적용되고 적용이 안 되느냐는 해당되는 1편에서 보기로 하고, 자, 허가도 얘는 이제 영리사업이에요. 그 허가, 김남진 선생님의 그 표현, 재밌는 표현인데, 허가 영업은 뭐냐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이런 것들이 이제 허가예요. 예를 들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게 허용되는 게 일반 음식점 영업이죠.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으면 술 마시고 밥 먹고 술 마시고, 그죠? 거기까지만 허용되죠. 그 다음 놀고 즐기는데, 이제 내가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려면 이거는 단란주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일반 음식점에 영업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뭐 노래방 기기 같은 거 설치해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불법입니다. 영업정지 사유가 되죠. 그래서 이 손님들이 노래와 춤을 즐기기 위해서는 단란주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노는 거는 재미가 없다. 이것도 한국만의 문제만은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술문이야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거는 재미가 없다. 이래가지고 유흥접대부를 갖다가 부르는 거. 이게 가능하려면, 이거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웬만한 단란주점에 가면 유흥접대부 다 불러주죠. 불법입니다. 그럼 왜 유흥주점 허가를 안 받냐? 유흥주점 허가를 받으면 세금이 엄청나게 중과세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영업 행태는 유흥주점 허가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형식적으로 이제 세금이 적게 드는 단란주점 허가를 받고 불법 영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거는 뭐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보호할 이유도 없고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감독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특허는 이거 공익사업이에요. 예를 들어 그 특허 영업이 대표적인 게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건 운수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사업 이런 것들은 공익과 관계되죠. 그러니까 공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특허업자가 망해버리면 어때요? 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공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 불법을 저질러서 공익을 침해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감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행정지, 윤석열이라는 자가 이거 신청해서 일반 국민들도 많이 알게 됐죠. 집행정지는 소극적 성질이에요. 왜? 집행을 정지하는 거예요. 그 침해를 임시로 없애달라. 침해 배제, 방해 배제. 이것도 개념을 나중에 알면은 뭐 여기서 소극적이라는 건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거고, 가처분은 적극적으로 어떤 지위를 정해달라라는 적극적인 가처분.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 의미의 경찰, 소극적 안녕질서, 범죄 예방 제지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강론의 내용이기 때문에 구급수험생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죄 예방 제지가 진짜 이게 경찰이고, 그 다음에 범죄 수사, 체포, 처벌 이런 거는 이건 경찰기관이 하더라도 실제로 이거는 사법작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편의 강론의 특별행정작용이라고 급부행정, 이 공물, 공기업, 공짜가 들어간 건 다 공익이라고 보면 되죠. 사회행정은 뭐냐면 그 복지, 사회 보장, 뭐 건강보험 뭐 이런 거,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행정법, 토지행정, 이거 뭐 토지거래 허가 뭐 이런 거, 또 지역지구 구역 뭐 이런 것들이 토지행정법 분야. 공용부담법은 이제 그 공익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은 국민의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맨 밑에 해당되는 부분은 9급 수험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건 7급 수험생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거지만. 자, 교과서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행정의 개념적 징표 중에 세 번째,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공익.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액의 절대라는 없다고 보면 될 거예요. 입법 작용이 뭐 공익과 무관한 건 아니죠. 재판 작용도 공익과 무관한 건 아니지만 더 계속적, 이례적이 아니라 계속적, 적극적으로 한다는 상대적인 거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행정의 우월적 지위와 특권을 인정하는데 력자 들어가면 권력 이런 걸 연상하면 되죠. 여기서 그 의미까지는 몰라도 돼요. 일단 그냥 공정력, 공식적 확정력 줄임말인데, 자력, 이건 자기 스스로 스스로 집행하는 거. 일단 해당될 때 다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여기서 머뭇거리지 말라 그랬죠. 뭔지 몰라도 그냥 뭐 뒤에 알게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공정력, 그래 뭐 좋다, 뭔지 모르겠지만 넘어가는 거예요. 일방적 의무부가 이게 이제 행정의 하명이라고 그러는데 다 해당될 때 볼 거예요. 근데 다만 이런 거는 과거 독재적 정권 때하고는 달리 법률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규율 대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규율하는 형식도 아주 다종다양하다.
그래서 법률, 행정, 입법, 행정행위 굉장히 다양한데 이 행정정행위 가는 거는 이제 2편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뭐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포괄적 지도와 통제, 이거 침익, 이것도 침익이란 말이 나왔죠. 이것도 뭐 침익적 행정이, 수익적 행정이, 복효적 행정이 말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침익이라고 하는 게 뭘 줄임말일까요? 이익 침해 줄임말이에요. 그다음 복효적 행정인데 복효는 뭘까요? 복수 효과, 병주고 약주고 침익과 수익을 동시에 주는 걸 복효적 행정행위라 그래요. 그 다음에 광범위한 활동 영역도 인정되죠. 이건 수익, 이익을,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거는,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규제보다는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대한 규율이고, 일반적 추상적 사안에 대한 규율, 입법과 다르다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행정입법 2편에 가서, 그때 보충 자료로 제가 상세하게 설명할 거라, 지금 뭐,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뭐, 알아듣든 말든 일단 한번 떠들어 본다면, 개별적, 일반적이라는 거는 규율 대상이 사람인 경우를 얘기해요. 특정인에 대해 적용되면 개별적이라고, 대한민국 국민 또는 뭐 서울특별시민,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을 규율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일반적이라고 해요. 구체적, 추상적, 이거는 사건에 관한 게 구체적이라는 건 특정한 사건을 규율하면 구체적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불특정 다수의 사건을 규율하면 이건 이제 추상적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일단은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자, 그나마 여기서 이제 형식적, 이거는 주체죠. 형적 입법, 그러니까 이거 되게 쉬워요. 형식은. 왜냐? 법률 제정이 국회가 한다라는 거를 모를 사람은 없죠. 그죠? 이건 최소한의 상식이고. 자, 국회자 나오면 국회규칙 제정, 소속직원 임명, 국회 예산, 어때요? 다 국회자 나오면 형적 입법이죠. 형적 사법은 뭐예요? 법원자 나오면, 법원인자 나오면 형적 사법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형적 사법 중에 실질의 행정에 해당하는 게 있죠.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의 직원 임명. 이거는 구별할 게 뭐냐면 그 일반 직원 임명권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에요. 그래서 형적 사법인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형적 행정인데 그 실질도 행정이 맨 오른쪽에 거기 19페이지 다시 보면은 그 두 번째 거 일반 법관의 임명 있죠? 일반 법관의 임명. 이거는 이제 대법원장이 하는 건데, 다음 페이지 보면은 맨 오른쪽 칸에 6번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은 이건 대통령이 임명권자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외워둬야 됩니다. 요 정도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그나마 이제 예전에 그나마 좀 출제됐던 게 그 형적 입법이면서 실질적 행정이 그 국회사무총장 소속직원 임명. 그 밑에 보면은 형적 사법이면서 실질적 행정인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직원 임명. 그 다음에 일반 법관의 임명이 15년 지방직 7급에 최근 7년 동안에 딱 요거 하나 출제됐어요. 그 지방직 7급에만.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 의미 행정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연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행정학 분류가 조직론이 있죠. 조직론이 있고, 인사행정, 재무행정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인사, 이게 행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배경지식으로 활용하면 돼요. 그 직원 임명, 이게 인사잖아요. 인사. 그 다음에 예산 집행, 이거는 재무행정. 그죠? 그러니까 인사, 예산, 이 말 나오는 건 다 그냥 몰아서 다 행정적, 실질이 행정이다. 누가 하든 관계없이. 거기 형적사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임명 나오는 거고. 다만 이제 일반 법관하고 대법관, 대법원장, 대법관은 나눠봐야 된다 그랬죠. 그 예산, 뭐 이런 것들. 집행문에 관한 거는 이거 법원자 나오니까 뭐, 근데 집행, 강제 집행, 이게 실질이 이제 그 행정작용이다라는 거고. 등기사무는 해본 사람은 알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거 누구 권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법원이나 그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원 이런 데서 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등기소가 송파 등기소, 강남 등기소 뭐 이렇게 등기소가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등기사무가 법원의 권한이다라는 정도. 그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적임 행정은 알 거 없어요. 왜냐면 이건 그 법원자, 국회자 이거 나오는 거 빼고 그 나머지가 대부분 다 형적 행정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거는 거기 이제 형적 행정인데 그 실질적 사법에 밑줄 쳐는 게 있죠. 그 3번에 보면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요거하고 이거 처벌을 결정하는 거니까 이거는 사법이거든요. 근데 그 오른쪽 칸에 보면 그 두 번째에 징계 처분 있죠. 이거는 징계 의결된 거를 집행하는 거예요. 그 징계 의결하고 징계 의결은 처벌 내용을 결정하는 거니까 사법인데 기왕 결정된 거를 단순히 집행하는 징계 처분은 실질이 행정이다 이거고. 참고로 얘기하면 그 형적 의무 행정의 1번 법규명령 이거 15년 지방직 7급에 출제된 게 그거하고 또 오른쪽 칸에 1번 행정심판 재결 거기 7급 7번 통고처분 이게 이제 15년 지방직 7급에 출제된 거고, 그 이외에도 그 전에 출제된 거 보면은 맨 오른쪽 칸에 5번 공무원 신규 임명 10번 행정대집행인데, 자 여기서 뒤에 안 나오는 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 나머지 모르는 거 이런 거는 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 몰라도 넘어가면 돼요. 그건 뭐 통고처분 그 가운데 칸에 7번 통고처분 같은 경우는 첫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를 한 것 같은데 그죠? 3편에 경미한 범죄 즉 경범죄에 관해서 이거는 뭐 징역 이렇게 정식 형사처벌이 아니라 그냥 범칙금 몇만 원만 내면 끝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은 범칙 사건에 관한 사법이고, 다만 권한이 경찰서장, 경찰청장, 뭐 세무서장, 출입국관리소장 이와 같이 이제 행정부 권한이기 때문에 형정행정이다. 이와 같이 해당될 때 그 의미가 뭔지 이걸 알면은 이 저절로 돼요. 그 여기서 무리하게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의를 요하는 거는 뭐냐면 그 가운데 형적 의미 행정인데 실질적 의미 사법에 2번 보면은 이의제결은 확인행위로 이거는 사법이에요. 근데 토지수용제결은 이건 대리로 이건 실질적 의미 행정이에요. 자, 이거 주의할 거란 일단 얘기하는데 이거 지금 여기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이의제결에 관한 거 이거는 확인행위 이거는 이제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해서 확인공증 통지 수리 그 중에 하나 거기서 다루게 될 거고, 또 사편에서도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이의제결이 뭔지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리행위도 이 편에 행정행위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행정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행정의 분류에 관한 것까지 이번 시간에 다뤘고, 잠깐 쉬었다가 통치행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